새벽 11시 37분쯤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던 문다혜 씨가 술에 취한 듯 저렇게 앞에서 넘어질 뻔하다가 가까스로 테이블을 잡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 테이블을 수차례 저렇게 탕탕 치는데요. 뭔가를 요구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식단 관계자, 더 이상 어떤 불상사를 방지하려는 듯 저렇게 나와서 말리고 이 사이에서 뭔가 항의하는 듯한 문다혜 씨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 그러자 말리는 일행에 조용히 하라는 듯 손가락을 입에 대기도 하는데요. 결국 문 씨는 입장을 거부당했고 일행과 함께 이 식당을 떠났습니다. 술 많이 텐데 반말을 하면서 식사 수박하고 내가 지한테 반말 들을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시아버지하고 시아버지 나이한테 좋게 얘기하고 뭐하고 다 해줬는데도 그거는 제가 깨려고 요만한 거 뭐 선물이 이제 뭔데 하얀 거 갖고 나서 그걸 크게 치면서 수박하고 오죽했으면 거부를 했을까요? 자, 금요일 밤입니다.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각. 장소는 이태원입니다. 금요일 밤은 주로 이태원에서 클럽데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2시 넘어서 지금 들어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식당들은 그런 클럽데이 등 이렇게 구경 나온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서 새벽까지 한번 장사를 해보자라는 마음이고, 아시다시피 요즘 12시 이후에 장사하는 곳 없습니다. 다 손님들도 없고요. 그렇다면 한 손님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게 이 주인분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거부를 했을까요? 오자마자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반말로 술 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상을 내려치고, 그러니까 일단 기분은 나쁘셨겠지만 중요한 건 옆 손님들이 얼마나 좀 거북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또 술집 주인에게 저렇게 갑질을 하는 행동을 보였고, 또 비틀비틀하니 어떻게 해서 시비가 걸리거나 혹은 뭐 이렇게 낙상 사고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주인분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인터뷰에서 오죽 마음이 상하셨으면 기자한테 내 나이벌이 아버지와 비슷할 텐데 라는 말도 남겼을까요? 여러모로 부적절한 어떤 행동이었고, 또 얼마나 0.149라는 그런 그 음주운전의 수치가 그러니까 그 불었을 때 어떤 농도,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어떻게 사람을 어느 정도로 변하게 만드느냐를 우리는 CCTV에서 확인하는 어떤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경찰이 문다혜 씨에 대해서 추가로 뭐 적용할지를 검토하는 혐의가 있다면서요? 예, 일단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실은 다 알려진 것이고요. 음주운전을 뭐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추가로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 위험운전 치상죄에 해당 여부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음주나 약물로 정상 운행이 이제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그러니까 문다혜 씨는 이제 접촉사고를 냈고 택시기사분이 좀 이제 다치신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서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려면 지금 문다혜 씨가 알려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9%입니다. 네. 그럼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는 좀 없어 보여요. 이런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건 이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황으로까지 보이는데, 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것인가 안 했을 것이냐 그 여부에 따라서 이 죄에 해당 여부가 갈리게 되거든요. 지금 해당 택시기사분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해 진단서나 이런 부분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일단 1차적으로 소환 조사를 마친 뒤에 네. 위험운전 치상죄에 해당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치운전을 해서 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에 부닥쳐서 그 차에 탄 사람이 통증을 호소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평가할 문제라서 충분히 의율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겁니까? 아니, 검토를 해서 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반론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는 가정 사실이기 때문에 가정 일반론으로 아니에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님, 가정 아니에요. 제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네, 맞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죠?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말씀하시기에 왜 이렇게 힘드십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가정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인적 사항까지 다 파악했는데 경찰이 안 불러? 여기 관심 쏠릴 거 아니에요? 소환은 언제 되는 거예요? 당연히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 소환 조사의 방식이
공개 소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을 비공개하는 비공개 소환을 할 것이냐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여당 한 의원이 이 국민적 사안이다, 관심 사안이다. 그래서 전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공개 조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찰 수사 등에 관한 공보 규칙이 다 있습니다. 이게 뭐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보 규칙 제16조를 보면 이 수사 과정에 언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이 돼 있고요.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노출될 때도 이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소환 일정은 조율하고 있지만 네. 비공개 소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조사 장소 또한 관할경찰서, 용산경찰서죠. 그쪽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현재 소환 요청을 받아야 되는 이 피의자 신분이 문다혜 씨의 이 신변에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조사 변경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 남성은 2차까지만 같이 동행하고 3차전 과정에서 없어져요. 집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3차까지 동행했던 저 남성. 뻔히 저 상태에서 문다혜 씨가 보통 우리 만나면 지하철 타고 왔어? 못 타고 왔어? 차 갖고 왔어? 그러면 그걸 알고 절대 운전하면 안 돼. 뭔가 타이르고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지금 그 남성들 뭐 하는 거야? 그 남성들 어떤 죄를 못 물어요, 그러면? 물을 수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방조죄라 그래서 음주운전이 명확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걸 말리지 않으면 그 사람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냈어요, 지금. 경찰에 민원을 냈는데 문다혜 씨와 동행했던 남성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조사해달라고 민원을 냈고요.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진정을 접수해서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정을 넣은 민원인은 한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동행자는 문다혜가 당일 만취 상태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음주운전을 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대리기사를 부르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방조 혐의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